일동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교재는 39쪽 펴시고 암기표는 9번 보시면 돼. 9번. 오늘은 의사표시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비정상적 의사표시로서 5가지 유형을 두고 있어요.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럼 일단 효력을 먼저 외우셔야 돼. 비진입 표시는 처음에 물어보는 게 비진입 표시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그러면 잘못되어 있고 원칙이 유효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원칙이. 통정의 표시는 무효.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기 전에는 무효다.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 이렇게. 그래서 비통, 착사강, 유무, 취취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비진입 표시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 진의한 의사표시 체계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시고 진의한 의사표시는 혼자서 한 거짓말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비진입 표시에서 먼저 진의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의. 그래서 진의한 의사표시 진의는 을이 갑에게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한다고 전제해봐요. 이렇게 협박을 해. 토지 내놓을래, 또 토지 내놓을래, 아니면 목숨 내놓을래. 그래서 을이 어쩔 수 없이 토지 내놓겠다는 증여를 한다고 이때. 그러면 이때 이 증여는 자 갑이 을이 협박을 했을 때 토지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협박을 했을 때 목숨 가져가거라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로 토지 내놓겠다 하면 이것이 비진이야. 근데 여기서 토지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하면 갑이 목숨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건 속에 있는 말이냐 없는 말이냐 이걸 물어봐. 그래서 협박에 의한 증여는 속에 있는 말이다고 없는 말이다고. 속에 있는 말인데 이때 진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우러나서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잖아. 그래서 증여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번에 1번에 진의는 외워버려. 진의는 진바 아니다. 요거 아시겠나? 무슨 얘기인지? 진의는 바람이다. 생각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외워요. 다 같이 진바 아니다. 그러므로 협박에 의한 증여는 이렇게 보면 참이냐 거짓이냐 했을 때 협박에 의한 증여는 참이다고 거짓이다고. 참이다 그래야 돼. 진이다 비다 할 때. 자 강박에 의한 증여는 판례를 보면 강박에 의한 증여는 참이다. 자 명의 대여자 명의로 이루어진 소비대차. 오빠가 여동생에게 찾아와서 이 이름으로 융자 좀 받아 쓰도록 명의 좀 빌려달라. 그래서 여동생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서 오빠가 여동생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그럼 이것을 은행에 가서 이루어진 소비대차를 남의 이름으로 빌려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다 같이 차명 소비대차. 근데 은행이 여동생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줬다는 거 알아. 그럼 이 차명 소비대차가 유효냐 무효냐 그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명 소비대차가 이루어졌을 때 양해라는 말이 보이면 무효야. 따라서 양해를 찾아라. 그래서 양해 있으면 통정의 표시가 되고 자 금융기관이 여동생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양해가 있으면 무효가 되고 차명 소비대차 나왔을 때 양해 없으면 그냥 유효해버리면 돼. 알아들었나? 그것이 자 2번 봐. 2번 봐.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는 진이요 비진이요. 그 프린트 보셔. 오늘 암기표. 2번 봤더니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는 진이라 써있지? 단 금융기관에 무엇이 들어가면 금융기관이 중요해. 양해가 중요해. 그러니까 양해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 은행이 여동생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양해하에 이루어진 차명 소비대차는 무효가 돼버려. 따라서 명의 대여에 따른 소비대차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 양해 있는가 없는가 찾는 거예요. 한번 읽어본다. 양해를 찾아라. 이해하셨나? 그럼 양해가 있으면 무엇이 되고 무효. 양해 없으면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자 이것이 비진이냐 판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직서 제출은
사직서 제출은 여러분들 뭐 스스로 사직서 제출했다면 이것은 자의로 그런 뜻이야. 자유로운 의사에게서 사직서 제출했다면 속에 있는 말을 한 건데 대부분 사직서 제출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무슨 상사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일괄사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일괄사표만 나오면 볼 것 없이 비징의표도 알면 돼. 일괄사표만 나오면. 자, 이것이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후력은 진리한 의사표시 후력은 원칙이 여기 막 갑이 맨날 나오는 게 을에게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한다고 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증여가 원칙이 유효, 예외, 무효인데 증여가 유효가 되려거든 이렇게 하시면 돼. 갑이 거짓말 했을 때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맞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은 상대방을 했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주의 의무 위반. 그래서 이 비징의 표시가 유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 무효가 돼. 그리고 우리 민법에 상대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두 개 들어가면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럼 이걸 반대 개념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선의이거나 또는 알 수 없었다 무과실이면 이게 유효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보호, 우리 민법이 앞으로 상대방 보호 그러면 상선무 이렇게 해야 돼. 상선무. 그러면 상할수가 되면 보호해줄 필요 없으니까 무효가 되거나 전부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제3자의 사기에서 똑같이 적용되니까 상할수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표현대리에서 본인의 책임을 묻는 자 선의 무과실,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책임을 묻는 자 선의 무과실, 원시적 전부불능에서 무효인 경우 책임을 묻는 자 선의 무과실, 전부 다 비징의 표시에 책임을 묻는 자 선의 무과실. 공통점이 하자 있는 행위 시에 상대방을 보호해준다 그러면 전부 다 선의, 다시 하자 있는 행위에서 상대방을 보호해주려고 해도 상대방을 그냥 기억하면 돼. 다시 한번 상대방 보호. 선의이면 된다.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그런데 을과 거래한 병을 제3자라고 하는데 제3자는 거짓말 하는 걸 직접 듣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건너뛰었으니까 제3자를 보호해줄 때는 요건이 까다로워야 돼. 덜 엄격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해줄 때는 직접 들었으니까 요건이 엄격해야 되고 한 달이 건너뛰었으면 요건이 좀 완화돼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선의 그리고 무과실은 상관없다 그런 뜻이야 이게. 제3자를 보호해줄 때는. 자 그러면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이므로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해버려. 다만 이 비징의 표시가 무효였을 때 이 병기가 무효 아니야. 그때 제3자 보호가 문제된다 하시면 돼. 무효였을 때. 그러면 이때 비징의 표시가 무효였을 때 병과 을과 거래한 병이 선의이면 이게 무효로 다루어져 유효로 다루어져. 그것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없었다 그 말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이런 표현이고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다 그 말은 선의 알 수 있었을 경우다 그 말은 선의 과실이다 그 말이야 표현이. 자 그 다음에 비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배웠지. 상대적 무효는 상대방에게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 이것이 상대적 무효다 하시면 되고 그 상대적 무효가 우리 시험에 비징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명의신탁 3개 있으니까 이거 외우면 돼. 다시 한번 비통시는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이 비징의 표시 후력의 적용 여부인데 원칙 유효 예외 무효에 자 갑과 을이 사인 간의 비징의 표시 한 경우가 사인 대 사인. 그다음 사인이 국가에게 비징의 표시했다고 봐. 공무원이 국가에게 비징의 표시했다고 봐. 우리는 여러분들 사극을 보면 사가의 법도가 왕실의 법도에 적용돼야 안 돼. 쌍놈들의 법도는 양반들의 법도에 적용이 돼야 안 되냐고. 조선시대 때 강상의 윤리가 가장 양반은 사칭한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처벌했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공무원의 행위에는
비진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공무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면 이것은 참이요 거짓이야. 일괄 사표만 나오면 B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비진위표 효력을 보면 원칙이 유효, 예외, 무효 아니었어? 근데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유효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국가가 알았거나 알 수 없어도 언제나 유효로 처리한다 그런 뜻이야. 두 번째는 대리권 남용. 이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영종도 카지노 갈 생각을 갖고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도 원칙이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없는데 우리는 상대방 없는 행위에 적용 안 되는 것은 통만 안 된다 아시면 돼요. 통만. 그러므로 비통 착사강에서 상대방 있는 행위도 다 적용되는데 통정은 양해를 얻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상대방 없는 행위에 적용 안 되는 것은 뭐만? 통만. 그럼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 없는 행위에도 있을 수? 유언도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른 9번 한번 보자. 이제 요약제 9번. 1번 강박 증여는 진이요 비진이요? 진. 2번 명의대여에 따른 소비대차는 진이다 비진이다? 다만 양해가 있으면 무효다. 3번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다면 진 비진이? 진. 공무원의 일괄 사직서야 사직서. 공무원의 일괄 사직서 제출은 비진위 표시인데 비진위 표시지만 유효가 될 수는 무효가 되진 않고 항상 뭘로 처리해? 유효로 처리한다 그 말이야 거기. 그 다음에 4번 하자 있는 행위 시 상대방 보호 요건으로 하자 있는 행위에서 상대방 보호 나오잖아. 그럼 상대방 보호 나오면 선이 무과실. 그래서 효력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 상할 수이면 무효 그런 얘기야 효력이. 그리고 상할 수이면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가 거기다 오른쪽에 빠졌는데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이다 이렇게 써보셔. 거기 5번에다가 상할 수이면 무효다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써있네. 상할 수이면 뭐라고? 여기 이게 빠져버려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뭘로? 유효이다 이렇게 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이다. (6번) 비진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제3자는 선의이면 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선의이면 된다. 7번 공무원의 일괄 사표에 대해서는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여 항상 유효여? 자, 여기보다 차고소송은 취소 없다. 사기소송 즉 뭔 얘기냐면 우리 사인 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이 들어가는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8번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유효, 예외 무효.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107조가 유추 적용된다. 자, 문제 보자. 39페이지. 대표 유형의 1번 비진위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런데 틀린 것 X. 첫째, 비진위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맞아 틀려? 이게 원칙 유효 이런 뜻이야 지금. 2번 자 비진위 표시에서 진의는 나왔네. 진의는 진정한 바램이다 생각이다. 생각이다. 이거 찾아줘야 돼. 그래서 진의는 자 동그라미 쳐 진정으로 진 마음속에서 바 동그라미 아니다 맞네. 다시 외운다. 진바 아니다. 3번 공무원 나왔네. 공무원 끝에 규정이 준용되지 이렇게 해야 맞아. 그러니까 그 말과 공무원의 일괄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두 개의 효력을 기억해야 돼. 이게 두 개. 자 4번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자 밑줄 보시오.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고 등기했을 때 을은 선이라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을 한다. 우리는 을은 상대방이지.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상선무 그거 틀렸잖아.
5번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의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밑줄 보시오. 명의를 빌려주었다. 명의 되어 나오면 참이요 거짓이야. 근데 못이 보이면 그 양해 보이면 무효 거짓이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진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자, 2번 옳은 거. 비진이 표시에서 진의 동그라미, 진정으로의 진 동그라미, 바라는 사항을 바 동그라미, 진바 그거 하나만 알아도 합격해. 2번 비진이 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맞네?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바가 아니다.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지? 특정한 생각을 의미한다 해야 돼. 의미한다. 3번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어도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이 표시 아니다. 그것이 강박에 한 증이야. 그게 강박에 한 증이야. 그 사례가. 4번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다. 증여를 했대. 끝에 봐. 강박에 의한 증여 끝에 비진이 표시 해당한다 안 한다. 얼른 주어동사만 찾는 거예요. 강박에 의한 증여는 비진이 아니다. 해당한다 틀렸네. 5번 공무원 나왔네. 공무원 적용돼 안 돼. 끝에 보는 거예요. 공무원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야, 틀렸잖아 이런 거. 정답이 몇 번? 3번. 빨리 오늘이 어째서 이렇게 안 오는지 나는 이렇게 문제풀이가 쉬운 건데 왜 오늘이 안 오는지 잠을 못 잤네. 이론 설명하려고 해도 힘들어. 근데 문제풀이 할 때 진이 그러면 진바 아니다 외우면 되거든. 어디? 3번. 틀린 것은 자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쳐봐. 없는이 중요한 거야. 없는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뭐만 없다. 없는에는 통만 없다 이렇게 써버려. 통만 없다. 상대방 없다. 거기엔 통만 없고 나머지는 다 적용 있다 하는 거예요. 어디?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 통만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 있다 해야지. 1번 맞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게 밑줄 그으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 밑줄 그으시고 이런 것들은 무효사실이야. 무효사실 메모. 그러면 무효사실은 입증을 누가 해야 된다고? 그럼 무효주장자. 무효사실은 입증, 무효주장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고. 3번 강박증여 나왔네. 강박증여 나왔어. 끝에 봐. 비진이 표시가 된다. 틀렸지 않았어. 4번 대리권 남용했대. 대리권 남용 밑줄 긋고 끝에 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엄청 쉬워. 그 다음에 대출 사건 나왔네. 대출 사건. 은행이 알았대. 밑줄 그죠. 은행이 알았어. 대출 사건. 여동생 명의로 대출 사건. 은행이 알았대. 유효요 무효요? 알은 것과 양해는 아니잖아. 이런 거. 은행이 알았다. 밑줄 그고 양해 없음. 그러면 유효요.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많은 채무를 부담한다. 명의를 대여해준 동생이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 뜻이지. 2번 틀린 것은 1번 비진이 표시 진의란 동그라미 쳐. 진의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진바 진 동그라미 바 동그라미 아니다. 맞네. 2번 자기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밑줄 그으셔. 명의를 빌려준 자. 밑줄 중요한 게. 명의를 빌려준 자 딱 봤더니 양해 없지? 그러면 진의 표시요 비진의 표시요? 2번이 틀렸잖아. 비진의 표시다 해서. 3번 강제로 나왔네. 강제로 나왔어. 비진의 표시 이다 아니다? 할 수 없다 맞잖아. 이런 거 주어동사만 찾아봐. 다 읽어보면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게 헷갈려버려. 주어동사만 찾아보라고. 4번 근로자가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나왔네.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그러면 지 자유로운 거예요. 경영방침에 따라 사실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비진의 표시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맞지? 비진의 표시니까. 회사에서 알았잖아.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거짓말로 사직서 제출한 건 무효 아니야. 그 다음에 5번 비리 공무원. 비리가 중요해? 공무원이 중요해? 그러면 항상 유효요, 무효요? 효력이, 그래, 밑에 봐.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은 유효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아까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에 1번 틀린 것을 골라라. 밑줄 그으셔.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 제출. 우리는 사직서 제출만 나오면 다 비진이요.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으면 요거 중간 퇴직금을 받으려고 자의로 사직서 제출 있지? 그것만 진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다 해버리면 돼. 그래서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했더니 끝에 봐. 비진이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OX. 오, 이렇게. 빨리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2번.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공고를 받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밑줄 그으셔.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 제출했대. 그러면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죠, 그런 건. 중간 퇴직금 받으려고 심사숙고해서 사직서 제출했어.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자, 밑줄 그으셔. 사용자 지시. 사용자 지시. 그 다음에 사직서 제출 빨리 봐야 돼.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표시니까. 그러면 비진의 표시요, 아니요? 맞아. 그 다음에 4번. 교직원의 명의로. 자, 밑줄 그으셔. 명의로. 교직원의 명의로 밑줄. 금전을 차용, 밑줄. 그러면 이게 차명 소비대차요. 그러면 차명 소비대차만 나오면 양해 없으면 유효.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아니므로 밑줄 그으셔. 비진의 표시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진의 표시냐 아니냐를 묻잖아, 지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진의 표시이다, 아니다만 알고 가는 거예요. 밑줄 긋고. 그 다음에 5번.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 여기 봐.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은 일단 참이요, 거짓이야? 무슨 참이요? 아까 거짓이라고 그랬지. 일괄 사표는 다 거짓. 그런데 효력이 유효가 될 수는 항상 무효가 될 수 없고 유효만 된다, 그 말이야. 공무원의 일괄 사표 제출은 진이 아니다. 비진의 표시인데 민법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사직서 제출 행위는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는 공무원의 행위는 유효, 무효를 묻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인데. 너무 빨라? 간이 맞아? 3번, 4번. 옳은 것은 비진의 표시는 무효임이 원칙이나 틀렸지 않았어. 유무, 취취취. 2번. 대리권 남용 나왔네. 끝에 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틀렸고. 강박 나왔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은 참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그으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 이 말을 우리는 비진이다, 그러는 것이야. 내심의 효과 의사 결여, 이것이 비진이. 근데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진이다, 그런 뜻이지. 4부 공무원 나왔네.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대출 나왔네. 대출. 대출은 무효요, 유효요? 유효. 무엇이 안 보이므로? 양해, 이렇게. 더해? 한 장 넘겨, 빨리. 05번. 틀린 것은, 자,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제3자는 선이 임연대 선이 무과실해야 돼. 아까 제3자는 거짓말 한 사람, 들은 사람으로부터 건너뛰었지? 그러니까 자, 제3자는 부요건이 엄격해야 돼. 조금 간편해야 돼. 간편해야지. 자, 2번. 비진의 표시, 진의는 동그라미 쳐. 진의는. 끝에 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맞네? 뭐 사립대학교 조교수 이런 거 보면 안 돼. 그냥 3번에 사직원 제출 나와. 사직원 제출. 그럼 사직원 제출은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 제출했대. 사퇴 수습을 하려고. 그러면 진이요, 비진이요? 진, 여기는 진.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 제출한 사건은 진이다 했는데. 그래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여기는 사직원 제출,
사태 수습을 위하여 사직원 제출했을 때 아까 사직원 제출은 대부분 비진이 표시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 이사장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했나? 이사장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한번 봐.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여기다 밑줄 그으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러니까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거지. 그러면 비진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비진이. 자,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그럼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적용되고, 그리고 효력이 생길 수도 있다. 유효일 수 있다. 맞네, 이렇게. 자, 3번 해설됐어요? 4번. 소송행위는 무효다, 항상 유효다. 아까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유효이다. 그 다음에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고. 자, 5번.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는데 실제로는, 자, 밑줄 그으셔. 실제로는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랬네. 해지 통보했는데 실제로는 해지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해지한다고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해지 효력이 생긴다. 맞아, 틀려? 맞지?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그러니까 자, 다시 해. 5번. 해지 통보했다. 참이다, 거짓이다. 먼저. 거짓. 차임 올려받으려고 해지 통보했으니까 거짓 아니야. 그럼 원칙 유효, 예외 무효 그렇게 한다는 거지. 자, 소송행위는 아까 4번 소송행위는 거짓말로 했어도 소송행위는 거짓이냐 아니냐 묻지 말고 언제나 뭐 유효. 3번 봐.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네. 그러면 참이요, 거짓이요? 일단 어떤 사건이 나오면 비진이냐 아니냐 그거부터 구별해. 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사직서 제출이 한번 제출해 본 거예요. 일단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비진이 표시. 그럼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적용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근데 소송행위는 거짓말로 했어도 소송행위는 비진이 표시를 하더라도 원칙, 유효, 예외, 무효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뭘로? 유효로 그 얘기야. 5번은 먼저 여러분들이 딱 나오면 어떤 판례 나오면 비진이냐 아니냐면 먼저 해결해 놓고 비진인 경우에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적용되냐 두 번째 단계 따지는 거예요. 06번. 비진이 표시에서 진의란 나왔네. 진의란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은 진바 아니다. 2번 비진이 표시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럼 봐라. 밑줄 그으셔. 진이 아님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선이 과실. 그럼 유효요, 무효요? 무효지.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거든 선이 무과실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2번에다 별표를 해요. 2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반복되니까 금방 알 수 있고. 07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밑줄 그으셔. 증여의 의사 없이. 갑이 을에게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하고 등기해 주었대. 그런데 갑이 을에게 증여의 의사 없이 비진이로 증여했고 을이 이렇게 병에게 팔았대. 그러면 여기서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병은 언제나 권리 취득해버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근데 상대방이 선이이고 과실이 있으면 병은 어떻게 해야 권리를 취득을 해? 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유효이면 언제나, 무효이면 선이. 어디 보자. 증여의 의사 없이 했다? 1번. 갑의 증여는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므로 맞아. 갑과 을의 증여는 비진이 표시지만 무효임이 원칙이요, 유효임이 원칙이요. 그래서 틀렸던 거예요, 이렇게. 1번 같은 경우 주의하셔. 2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돼. 여기 봐. 선의 무과실은 권리 취득 유효사실이야. 따라서 유효사실은 스스로 증명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추정된다 그 말이야. 유효사실은. 거기다가
2번 왼쪽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고 2번 왼쪽에다가 메모하시고 유효사실은 추정된다. 유효사실은 추정. 그러나 무효사실은 추정돼 안 돼요. 안 되니까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그러므로 갑이 을에게 비진이 표시했을 때 을이 알았거나 악이 또는 선이지만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그럼 을이 주장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을은 선이 무과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된다는 거예요. 3번 을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 자,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병은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과실로 몰랐다. 그러면 과실로 몰랐다. 그 말은 선이 과실. 그럼 을은 토지 소유권 취득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 을이 갑의 진이가 아님을 과실로 몰랐다. 나오네. 또 같은 얘기요. 4번 했고 5번 을이 악의인 경우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 취득. 병은 이게 무효이면 병이 선이면 유효로 다뤄지니까.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다. 07번에다 별표 넣으시고 한번 읽어보셔. 그래서 07번에다가 제목을 달아. 제목을 달아서 이건 주의어서 이렇게 해놓고 비진이 표시해서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되고 비진이 표시해서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 하나 외우셔야 돼. 아까 제3자가 선악 불만으로 권리 취득한다. 자, 갑을간의 비진이 표시가 유효이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취득을 해.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이므로 제3자는 그때는 선이면 된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통정의 표시. 자, 프린트 한번 보십니다. 통정의 표시에서 통정의 표시는 별로 물어볼 게 없어. 그냥 뭘 물어보냐면 양해라는 말이 있으면 무효, 양해 없으면 유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통정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 양해를 얻어서 거짓말로 하는 법률행위를 통정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 10번 봐. 10번. 자, 여러분 양해 있으면 무효. 됐나? 그러니까 양해라는 말이 있으면 무효이고 두 번째는 뭘 물어보자면 통정허위 표시는 확정적 무효가 나와. 효력이. 그럼 자 오른쪽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몇 단계로? 5단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자 답이 이렇게 가장행위를 했어. 통정허위 표시의 대표적인 게 가장매매거든. 그러면 자 가장매매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야. 무효. 그런데 을과 거래한 병이 선이면 이게 뭘로 다루어져? 유효로.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확정적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뭘로 다루어져? 지금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갑을간의 가장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의 사례거든. 그럼 무효야. 무효. 근데 을과 거래한 병에 대해서는 이게 뭘로 다루어져?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그 얘기야. 이해 가셨나? 우리는 그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써.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선의의 제3자는 이 무효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 이게 상대적 무효야. 설득돼?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물어보지.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무효. 1단계로 우리 열심히 공부했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도 무효행위 전환해서 다른 행위로 유효가 될 수 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유효가 되지 않지만 예외 후에 알고 추인하면 소여, 세요, 세.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에 의해서 이행을 했다면 전부 부당이득하는 청구할 수 있는데 딱 반환 청구 못하는 사람이 반사이득 행위. 그러므로 통정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당연히 부당이득하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의 생김으로 안 생겨.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도 취소할 수 있다.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 허위 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통정 허위 표시는 해지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에 기해서 손해배상 문제 생기지 않으며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만 무효다. 그 말. 이게 1단계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 두 번째는 이제 무효 사례 해결책 5단계를 있다. 이걸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가장행위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이따가. 그 다음에 제3자. 이제 제3자는 아니냐 물어보는데 제3자는 가장행위 후에 생겨야 돼. 후. 제3자는. 그래서 거기에 11번을 보는데 외관을 신뢰해서 독립해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데 우리는 제3자 아닌 사람만 외우면 돼. 그래서 뭐 기존의 후순위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후순위는 가장행위 전에 있었으니까 제3자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채무자, 상속인, 대리인, 추심채권 양수인, 손양, 그 다음에 계약인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가장이 일반 채권,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외웠던 거예요. 그럼 한번 9번 외워본다. 상대추양, 손양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이런 사람만 나오면 제3자 아니야, 이렇게. 이런 사람을 찾아줘야 돼. 한번 외워본다. 상속인, 대리인, 추심채권 양수인, 손양, 계약인수인, 수익자. 그냥 채무자 나오면 제3자 아니요. 일반 채권자 나오면 제3자 아니야. 기존의 제한물권자 나오면 제3자 아니라고. 후에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행위 전에 있었으면 제3자 아니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의이면 된다고.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냥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선의는 추정된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제 제3자만 해결해보자. 한 장 넘겨.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47페이지에 자 47페이지 19번 본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면 여기서 곤란해야 돼. 이런 것도 곤란해야 돼. 1번 가장 전세권의 가장 전세권에 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 소비대차에 기하여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자. 제3자. 저당권 설정 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경락받은 자. 제3자. 가장의 채권 양도 후 채무자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권 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 아는 사람 나왔나? 이거 채무자 나왔잖아. 그거 곤란해야 돼, 이거. 정답이 채무자는 제3자 4번이 정답이야. 우울해? 5번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을 위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제인 나오지? 파산관제인도 제3자인데 그다음에 밑줄 보셔. 파산관제인 밑줄 보셔. 선의 악의 여부는 전체 파산 채권자 기준이다 이렇게 쓰면 돼. 갑이 가장 소비대차를 했어. 가장 소비대차. 그리고 갑이 거짓말로 5억 빌려준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럼 요 사람이 이제 거짓말로 가장 채권이 갖고 있는데 요 사람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럼 파산 선고가 당하면 이 사람의 채권 있잖아. 요 채권을 이렇게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 압류. 근데 채권단들이 이 갑의 채권을 압류할 때에 이 사람이 채권자들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하나 선임을 해, 이렇게.
그럼 채권자들이 3명일 때 이 파산 관제인의 관리인의 선의 악의는 우리는 제3자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므로 두 사람은 악이고 파산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은 선이요. 그럼 불가분성의 원칙에 의해서 제3자는 전부 선의로 인정해줘야 돼. 그러므로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할 텐데 일단 파산 관제인은 보호되는 제3자이기는 해. 근데 파산 관제인의 선의 악의 여부는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전체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이다 하시면 돼. 전체가 악의가 아닌 한. 이따가 문제 배워요. 20번.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는 자는 가장 매매에서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는 제3자이다 아니다? 이다. 제한 물건이 가장 포기되었을 때 동그라미 쳐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 말은 가장 행위 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전에 있었으니까 제3자? 아니야. 기존에 이걸 보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제3자? 아니다. 3번 가장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취득한 자 제3자 가장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경락받은 자 제3자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가등기를 취득한 자 제3자. 제3자는 결론은 여기서 이제 제3자는 누구냐면 가장 권리의 양수인이 제3자예요.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가 제3자다. 이렇게 하나만 알아도 맞춰요.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그 다음에 가장 권리를 양수하기 전에 가장 권리를 가압류한 자. 그러니까 대개 두 사람 정도. 그 다음에 가장 권리를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 이런 사람들이 제3자다 하시면 돼. 주로 제3자는 가장 권리를 양수한 자. 거기 양수한 자에는 제한물권 취득자도 포함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권리를 관리하는 자, 가장 권리를 압류한 자. 이 정도가 제3자다 하시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제3자 아니다 하시면 돼. 어디 연습. 1번. 가장 저당권을 포기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자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가장 권리 양수인이냐? 가장 권리를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이냐? 가장 권리를 가압류한 자냐? 아니요,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손양. 제3자야 아니요.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도 상속인도 본인도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 양수한 자예요. 본다. 추심 채권 양수인. 추양도 제3자. 어디? 5, 8번.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 제3자야 아니요. 아니야 이 사람이 여기 잘 봐. 갑이 건물 소유자이고 을이 갑으로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자야. 전세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전세권이요 가장 전세권이야. 그러면 갑을 간에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다는 거지.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 자, 가장 전세권 설정자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병이 샀어. 그러면 부동산만 산 거요. 설정 계약도 인수한 거요. 그러니까 설정 계약도 인수했잖아. 이 사람이 자, 여기 본다. 계약 인수인. 이 사람이야, 계약 인수인. 근데 계약 인수인이라고 해서 인자 찾아보니까 인자 나오면 다행인데 이와 같이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만약에 가장 전세권자로부터 이익관계 맺은 자는 제3자요. 이 사람은. 가장 전세권을 양수한 사람은 제3자라고.
가장 전세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인데 이 사람은 가장 전세권과 관계없잖아. 계약을 인수했지. 뭔 얘기냐면 갑으로부터자. 갑이 가장이라고 하지 말어. 여러분 잘 알아. 그럼 갑이 진짜 전세권 설정해 줬대. 진짜. 그 존속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팔았대. 진짜. 그럼 나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누구에게 받아? 원래 판 사람 양수인. 양수인이지? 어째서? 그냥 양수인이야? 이 사람이 계약을 인수했잖아. 물권은 대항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이 사람이 인수했기 때문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이 의리 봤을 때는 설정자와 양수인은 건물 소유자와 새로 산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별개 인물이야. 같은 사람이잖아. 알아들어? 그러므로 여기다 가장을 한번 쓰면 가장 전세권 설정해 줬으니까 가장 전세권 설정해 준 갑은 제3자 아니잖아. 맞아? 이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도 동일인이지? 그래서 제3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 본다. 인수. 계약 인수인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해서 다시 한번 냈던 거예요. 이렇게 틀리지 않도록 하죠. 설득됐냐고요? 아, 어째 표정이 명랑한 표정이 아니네? 다시. 자, 가장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별개의 인물이요,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므로 제3자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 아니고, 가장행위 전에 가등기 해주기로 하고, 가장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가등기를 마쳤다면, 이 사람은 이런 것이야. 갑이 A에게 자기 토지에다가 가등기 해주기로 했어. 근데 상황이 안 좋아서 자기 토지에다 가등기 하지 않고 을과 가장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한 다음에 여기다 가등기 한 거예요. 그럼 이 가등기 한 사람은 가장행위 양수인과 이해관계 맺은 자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비록 형식적으로는 가장 매수인의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3자 아니다. 이거 10번은 다른 자격시험에서 유행하는 문제인데 우리 시험은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장행위 후여 전이요. 요걸 보고 아니다 해버려야 돼. 제3자는 자 다시 해. 제3자는 가장행위 전에 있어야 돼. 후에 생겨야 돼. 그걸 보고 해결하면 돼. 가장행위 전에는 제3자 아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